안녕하세요. 금명초 4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해봤죠? 그렇죠. 탄산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대충 3분의 2 정도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탄산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한 양을 가지고 한번 정해서 탄산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 100ml를 이용해서 탄산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물 100ml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짐작이 되나요? 그렇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은 이런 도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측정 도구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보는 측정 도구죠. 이런 것도 자주 이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스포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학자처럼 한번 측정을 해보겠는데, 과학자처럼 측정하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과학자처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유의사항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탄산수를 만드니까 어떤 물질들을 씁니까? 그렇죠. 식용구연산, 그리고 식용소다 물질들을 씁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실험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뭐 있죠? 그렇죠. 함부로 선생님 허락 없이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혹은 손으로 만지거나 이런 일은 선생님 허락 없이 하면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했어요. 측정 도구가 유리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줘야겠죠. 절대 장난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손 들고 선생님한테 유리 깨졌습니다. 알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험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 100ml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눈금 실린더라는 도구입니다. 이 눈금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다음, 오늘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도 한번 무게를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서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무게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저울이죠. 오늘 우리는 저울 중에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필요한 도구와 재료 전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저울, 그리고 눈금 실린더, 그리고 투명한 유리컵, 그리고 식용소다, 그리고 식용구연산, 이건 물을 담긴 통이고요. 다음 유리막대, 다음 약숟가락 2개, 그리고 약포지 2개입니다. 근데 왜 약숟가락과 약포지는 2개가 필요한 거죠? 왜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이렇게 두 가지의 물질을,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에는 서로 다른 약숟가락, 그리고 서로 다른 약포지 이렇게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와서 실 이쪽을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여 물 100ml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식용소다 4g, 식용구연산 2g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넣은 뒤 식용소다 4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네 번째, 식용구연산 2g을 유리컵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서 탄산수를 만듭니다. 네.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물 100ml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눈금 실린더는 측정하려는 양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100ml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준비를 했고요. 눈금 실린더에 물을 부을 때는 눈금 실린더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기울여 가지고 물을 부어줍니다.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적당히 한번 부어봤는데 눈금 실린더로 측정한 값이 정확하게 읽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금 실린더를 먼저 평평한 곳에 올려둡니다.
엄청난 곳에. 그리고 물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읽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눈높이와 이 물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읽어보니까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스포이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덜어내고 정확하게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보니까 100ml가 맞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식용소다 4g, 식용구연산 2g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전자저울을 일단 먼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검은색 원 안에 물방울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잘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저울로 처음 측정할 때는 항상 여기는 0점 단추를 눌러서 0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포지 위에 물질을 올리고 무게를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약포지를 올려놓고 0점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용소다를 먼저 측정해 볼게요. 약포지를 올려놓고 0점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4g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넣었더니 2.2g이네요.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더니 3.7. 4.1입니다.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예, 4.0, 4g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식용소다 4g을 측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식용구연산 2g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약포지를 올리고 0점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2g 정도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1.6g이네요. (1.9g) 예, 2g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유리컵에 눈금 실린더로 측정한 물 100ml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식용소다 4g을 넣어주겠습니다. 식용소다 4g을 넣어주고 유리막대로 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죠? 그렇죠. 식용구연산 2g을 넣어주겠습니다. 거품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다시 또 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탄산수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측정 도구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과 같은 액체의 부피는 어떤 도구로 측정하면 좋았나요? 맞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면 좋죠. 그 다음 가루물질 같은 그런 물질의 무게를 측정하고 싶다. 어떤 걸 사용하면 좋았나요? 맞습니다. 전자저울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탄산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식용구연산과 식용소다의 양을 달리하면 거품의 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예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예상을 할 때도 특별한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